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램시마 SC 유럽 5개국 점유율이 74%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독점이죠. 램시마의 땅덩어리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아 나가면서 이 둘이 합친 점유율이 74%에 육박한다.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입니다. 맞춤형 세일즈 전략의 결과이다. 더불어서 유럽은 직판으로 확장해 나가죠. 미국도 직판으로. 서정진 회장이 올해 한 해 내내 동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미국 내에 기본 인프라를 깔아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영업 중이죠. 나이 70이 다 되신 분이 말입니다. 그러면 숫자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유플라이마, 진펜트라, 베그젤마,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어, 악템나 얘네가 갖다 붙이겠죠. 3조 5천억 원은 올해 찍고 내년도에 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점인가 아마도 세 번째 폭등 구간을 만나기에 무척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셀트리온만큼 지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1비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세요. 보시면 이 자료 상당히 많이 봤던 거죠. 두 번째 물결의 파도가 일렁이기에. 자, 금번 EMA사나 챔프, 아잔다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오피니언 일정이 올라와 있어 공유드립니다. 4월 20일에서 4월 22일에서 오늘부터 4월 25일 여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일정이 올라와 있다. 자,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무척 높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유럽에서 미국에서 단 한 번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실패 없이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승인 권고가 된다면 셀트리온의 기술이 항체를 넘어서 인터루킨까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물결 시장 중 가장 큰 약 22조 원이 넘는 큰 시장에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적은요 3.5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크게 15조, 2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주가 폭등이 세 번째 폭등 구간을 올해 기준점에 만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2023년도 하반기에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차를 두고 세 번째 폭등 구간이 계속 이어지겠지요. 그쵸? 우리의 미래는 무척 밝습니다. 지금 주가 한번 봐볼까요? 오늘 시장 상황과 함께. 자, 오늘 코스피는 0.24, 코스닥은 0.04 약보합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셀트리온은 0.56 강보합, 제약은 0.33 약보합. 자, 셀트리온은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황당하죠? 실적이 폭발하기 직전인데 뭐 얼마나 흔들라고, 그쵸? 마지막 흔들기이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 보시더라도요. 니케이 항생은 플러스권이에요. 0.3, 1.71. 상해는 0.56. 찔끔 하락했습니다. 약보합에서. 자, 유럽 증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현재 상승권에서 0.18, 0.45, 1%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은 양호합니다. 자, 시장 지표는요. 원달러 환율이 찔끔 원화 강세, 달러 찔끔 약세, 국제유가는 찔끔 하락. 현재 시장은 살짝 소강 국면이다. 미국 국채금리는요. 보시다시피 현재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달리다가 꺾였죠. 미국, 유럽, 일본 기준으로. 한번 꺾였어. 그러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 물량을 소화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셀트리온의 차례가 이 시장의 안정권 기반 안에서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이게 빨리 오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들의 흔들기가 지속되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뛰었다. 2년물 금리가 5%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 이 부담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 그래서 물가 이슈와 함께 금리가 높아질 확률이 있어. 미국의 페드에 대한 금리라도 뒤로 밀릴 거야 라고 미디어가 공포를 조장하고 있죠. 이 이면은 뭐죠?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여기에 상승이 더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번에 버블장에서 셀트리온 또한 세 번째 만나야죠. 그쵸? 실적입니다. 마지막 숫자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숫자 앞에서는 그동안에 함께왔던 시간 동안에서도 그들은 떠나갔었다가 다시 돌아왔죠. 지금 떠나가는 거는요, 합병이기 때문에 영원히 집에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자사주 오마주 신청해서 1472주 체결 시켰습니다. 자, 주가가 받치는 거, 떨어지는 거를 받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다가 시장에 숫자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기다려야 되겠죠. 떨어지는 거는 좌시하지 않겠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숫자가 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호가창입니다. 역시나 보고 싶지 않은 신한. 아우 정말 지겹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 키움도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진짜 개인도 있겠지만 진짜 개인보단 그들의 물량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셀티온의 대차장고와 공매도 누적장고 또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공매도 누적장고가 614만 주, 3만 5천 주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누적장고 또한 보겠습니다. 166만 6천 주, 찔끔 줄었어요.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누적장고는 이렇게 하다가 이 상태에 있는 거고요. 대차장고 또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줄어드는 시기가 온다는 거. 거의 100%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마지막으로 떠나가기 전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또한 단순 참고만 한다. 자,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 외국인 찔끔 매도. 기간은 7만 5천 주 순매수. 그 중에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어제에 이어서 기간이 대량은 아니지만 기간이 대동단결해서 찔끔 다 담았습니다. 어제 오늘 개인은 어제 오늘 매도가 나왔다. 참고만 합니다. 이것 또한 연계금이 53만 주를 매도했고요.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53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금융투자의 물량이 고스란히 연기금으로 갔다. 자, 그리고 제약을 보겠습니다. 제약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300주, 690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간은 5,000주 매도했습니다. 그중 금융투자가 4,800주 순매도, 대부분의 매도 물량을 담당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이시죠? 이들의 놀아나기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데리고 놀다가 또 밀었다가 또 끌어올리고 있죠? 올렸어, 요거까지. 다시 제 위치 돌아온 겁니다. 보이시잖아요? 여기 와 있어요. 데리고 놀다가 떨어뜨렸다가 다시 여기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 여기를 뚫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바로 월봉의 답이 나와 있죠. 이 폭발 구간을 우리는 만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그때는 여기를 뚫게 됐다는 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거를 기다려야만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말미에 항상 코인에 대해서 찔끔 얘기해 드리죠. 자, 비트코인 9,500만 원 언저리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 얘는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거. 2천만 원대에서 1억까지 왔습니다. 얘가 10억을 넘어서 20억을 넘어서 30억도 넘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감이 오시겠죠? 자, 이더리움. 얘는 비트코인 대비 하락폭이 좀 컸죠. 이번 다가오는 상승장은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겠지만 이더리움도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물 ETF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발할 겁니다. 알트코인 또한 폭발을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차트와 명확히 다르죠. 비트코인은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알트코인들은 차트가 부러졌어. 보시다시피 차트가 전부 부러져 있죠. 하나하나 차트 특징을 보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이렇게 더 부러져 있습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폭발이 나오면 그 수익이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비트코인 캐시의 흐름 속에서 답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저점과 고점은 계속 올려나가고 있죠. 어느 순간 알트코인들의 탐욕의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 파급력이 무척 크다는 거. 더불어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돈의 혁명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종이었죠? 이게 데이터로 바뀐다는 거. 이 데이터에 값어치를 입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알고 계시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은행이죠. 얘네는 다 스위프트 번호가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 1만 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죠. 달러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지분은 3천 개 금융기관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요게 스위프트 2세대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중심에 있다는 거. 이게 블록체인, 홀세일, 도매용의 중심에 있다는 거. 더불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애들. 얘네들은 퍼블릭. 어쨌든 여기는 자산과 코인과 토큰으로 해당될 겁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가 앞장서서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은 대기업, 국내 대기업들의 지분을 대부분 다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 셀트리온 또한 저는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어. 얘도 갈 거니까 저는 셀트리온이 저의 주식 투자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초기 시장이니까 멤버십에 오셔서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2008년도에 왜 나왔는지, 탈중앙화에 우리가 왜 속고 있는지, 블록체인은 완벽한 중앙화에 있다. 자, 그 부분은 멤버십의 첫 영상에 멋지게 설명해 놨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코인 혁명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